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머니스토리TV 꼰대 김광주입니다. 이 12월달 그죠? 또 2015년도에는 그 월급에도 분명히 틀림없이 잠이 쿨쿨 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2015년 1월 이후에 저희가 또 열심히 방송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머니스토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론칭하려 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죠. 일단 한번 또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떤 거죠?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변액보험 펀드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펀드 관리를 제목을 제가 딱 보니까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느껴지시죠? 변심하는 애인 관리 팁은 뭘까? 이런 생각으로 직관적으로 드네요. 그죠? 변심하는 애인 관리 팁. 변심하는 애인 관리 팁. 그런 거 재밌겠다. 그죠? 변심하는 변심 애인 관리 팁 이거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들 기본적으로 한마디씩 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변심 영업사원 관리 팁. 아, 변심하는 거 처음에는 그렇지. 온갖 그냥 평생 동안 서비스 해드리고 뭐 수익률을 짱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죠? 뒤에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렇지. 그죠? 수익이 좋을 때 연락이 와요. 잘 계시죠? 수익 좋죠? 이렇게 얘기하시다. 지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할 건 없는데. 그 시장이 안 좋죠. 그러면 연락이 안 되죠. 잠수. 회사도 옮겨버리고. 네. 그렇지. 그리고 어찌 보면 변액보험 펀드 관리 팁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 이제 보험 가입 시킨 영업 사원 관리 팁 비슷한 맥락이지 않아요? 네.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펀드 관리가 사실 이게 변액보험은 아마 전 국민이 변액보험 소비자죠. 지금 고객들이죠. 변액보험 천만 시대. 그죠. 자, 이제 물론 이제 변액보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들도 보장성 보험료에 포함되는 약간의 저축성 보험료를 일부를 변액화시켜서 일종의 투자를 돌리는 그런 상품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변액 종신 보험이라든지 그렇지. 또 뭐 변액 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에요. 맞아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거는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변액 보험 가운데서도 적립 투자형, 그죠? 그렇죠. 적립 투자형 이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그 상품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리를 참 잘 해주시네요. 예. 말투가 갑자기 왜 그러신가요? 그렇습니까? 오해예요, 오해. 네. 실질적으로 그 변액보험을 대부분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펀드 변경을 해봤냐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가입과 동시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 변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가요? 변액보험에 대해서, 변액보험 펀드 변경에 대해서. 그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네. 극과 극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변액보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또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어떤 사람한테는 초장기 상품일 수도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만질 게 뭐 있냐. 어차피 시간 게임인데 그렇게 해서 변액보험 이렇게 펀드는 그냥 관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쭉 뭐 초지일관 쭉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이거는 투자다. 투자이기 때문에 그때 잘 이렇게 타이밍에 따라서 그죠? 종목에 따라서 이런 이렇게 적극적으로 펀드를 변경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뭉치 씨는 어때요? 갑자기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라.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만 계속 씹어릴 것 같아가지고. 아유, 이게 요즘 모임이 많아서 힘들어요. 나만 씹어릴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 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네.
영업 관리자도 그러고 고객도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펀드 변경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 같을까요? 네. 주로 이제 채권형 펀드는 변액보험을 은행 정기적금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예, 은행 정기적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네. 많고 아마 또 근본적으로는 그 변액보험을 권유하고 설명한 분의 잘못이 아닌가. 맞죠. 변액보험 자체를 파는 사람 자체가 그렇죠.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변액보험 자체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한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품을 가입하시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채권형으로 하신다면 이 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월 불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업비가 발생되는데 그 사업비를 상쇄하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익이 나야지 뭐 의미가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채권형으로만 가져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뭐 글로벌 채권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형은 대부분 국내 채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즉 비슷한 사업비를 내면서 굳이 예적금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채권형만 가져가실 분들은 좀 상당히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으시다. 물론 이 이제 채권형 펀드도 그 변액보험 펀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돈이 쌓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 적립 기간이 길면 돈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돈이 어느 때 어떤 뭐 아주 뭐 그 글로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도 네. 좀 이제 투자 부분에서 큰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때까지 좀 모아져 있는 돈을 조금 일정 기간 안전하게 좀 가져가야겠다 할 때는 채권형으로 옮기는 것이 또 적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적인 목돈이 됐을 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영업사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시장에 맞춰서 펀드 변경을 한다. 그리고 시장에 맞춰서 펀드 변경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되냐 이거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건데는. 그죠. 사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꼭 결과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시장인데 네. 내일 또 크게 오르는 것이 결과란 말이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판매 관리자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조금 이제 펀드 변경이라든지 신경을 쓰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고 또 그렇게 신경을 썼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100% 기대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또한 동시에 맞습니다. 그죠?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나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은 전혀 당체 그죠? 맞지 않는 생각이죠. 자, 처음부터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라 이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적절한 변경은 필요하지만 너무 잦은 변경은 쉽지 않을 거고요. 자, 한 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영업사원도 관리 안 해줄 거고 그리고 나도 펀드 변경이 쉽지 않고 그리고 잘 모른다 이거죠. 근데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요. 펀드를 이제 물론 이제 회사마다 펀드 옵션들이 다양하겠지만 구성이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100% 이 펀드로만 운영해요. 즉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를 한다면 굳이 내가 신경을 쓰고 손을 안 타도 된다 이거죠. 왜냐면요. 글로벌 자산 배분형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인데 대부분 주식과 채권이 약 5대5 아니면 6대4 비중으로 나눠져 있어요. 즉 100% 주식형이 아닌 거고 주식과 채권이 나눠져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 40여 개국 이상의 분산 투자되고 있고요. 종목들도 뭐 30개, 40개가 아니라 뭐 500개, 700개 이렇게 몇백 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즉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펀드가 자체적으로
매니저들이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펀드이기 때문에 매니저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씩 붙어 있는 거죠. 즉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를 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 한 방으로 되는 효과가 있고 그에 대한 펀드 변경을 그에 대한 그 비중 조절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경을 쓰고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굳이 펀드 변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이제 리밸런싱 전략은 네. 특정 상품의 그 자체가 리밸런싱 서비스라 해서 그렇죠.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근데 가능하면 어떤 이게 장기 상품에 대한 이런 펀드들은 일반 우리가 3년짜리 한 3년 정도를 만기로 이제 불입하고 관리하는 일반 적립식 펀드나 우리가 또 한번 방송을 했지만 ELS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단기, 기껏해야 중기 정도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가능하면 호흡이 길어야 되고 네. 호흡이 긴 속에서 가끔 이렇게 변경을 하는 그조차도 사실은 100% 개런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좀 장기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가는 것이 조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아마 글로벌 자산 배분형 하시면 뭐 크게 큰 수익은 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큰 수익은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잃지도 않아요. 잃지도 않고 그냥 고만한 수익률로 가져가고 그래서는 딱입니다. 딱.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어설프게 손 대지 마시고 어차피 밥만 먹고 모니터만 보는 글로벌 매니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던지는 게 훨씬 더 속 편하게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매인들한테도요 네. 이렇게 많이 서운할 수 있는데 이 네. 점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현실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험 판매인들은 이렇게 판매하고 나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당이 평생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평생 나오는 게 아닌데 이 변액보험의 펀드 관리는 하기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평생 할 만큼 그렇게 보상을 못 받아요. 이 보험 그렇죠. 판매인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문 서비스를 받죠. 네. 그죠? 어떤 우리나라도 있죠. 예, 네. 상품에 따른 판매 수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only 자문 서비스 피만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상품 수당하고 적절히 혼용해서 네. 자문 피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일종의 서비스 피인데 네. 서비스 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험사 판매인들이 보험사 자체 구조가 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죠? 그렇죠.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새로운 상품을 가입시켜야만 소득이 생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펀드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또 어떤 게 자문업 그죠? 자문 서비스 피가 좀 보충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완전히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자문업이 조금 더 제도화된다고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2015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죠, 올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비록 이제 크지는 않지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담 수수료라든지 또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피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자문 수수료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받아가는 이유 또한 바로 이제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이해하셔서 또 그 가입시킨 그 판매인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쨌든 상품에 대한 투자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게 본인이 우리 방송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면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객한테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관리 못 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조언자에 불과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의논해주는 사람이지. 반드시 결정을 해서 뭐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관리의 책임을 본인이 지기 싫으시다면 돈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그게 이제 컨설팅 피라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또 내기는 또 싫어해요. 인색해요. 그런 걸 내야지 네. 당연히 치료를 그죠, 인색해요.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걸 안 받으면서 관리를 받겠다 생각하면 판만 사람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도 모순된다. 우리가 이제 네. 선진국과의 차이는 이게 선진국들 우리의 인권,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존중되면 될수록 어떤 선진국이죠. 실제 선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인색한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죠, 대체로 보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뭐 OECD나 이런 등등의 어떤 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이제 선진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이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보편화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액보험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이제 뭐 수익도 안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한 몇 년 하다가 이걸 때려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약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수익률도 좀 신경 써야 되겠지만, 물론. 왜냐면, 이제 세금적인 이슈가 있어요. 변액보험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利息 비과세, 금융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이게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세 크진 않거든요. 근데 뭐 노르웨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 선진국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시면 금융소득세, 즉 이자에 대해서 세금 떼가는 게 비중이 뭐냐면 약 40% 정도를 떼가요. 나라마다 편차는 좀 있겠지만 대략 선진국일수록 금융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떼갑니다. 즉 100만 원 수익이 나면 40만 원을 떼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14% 떼지만 봐보세요. 세제 지금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손을 댈 겁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세는 계속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 비과 상품들이 그때 빚을 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당장 닥친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좀 불입기간이 오래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왕 오래 유지하신 거 조금 더 유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혜택들을 좀 기대하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판단해 볼 또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우리 뭉치 씨가 불입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계속 돈을 불입하고 있으면서 기간이 오래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변액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미 불입을 끝내서 안 해. 지금 하지 않아. 납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기간만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다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사업비는 계속 빠지고 오히려 계속 걸려 쪼가리가 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액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추가 납입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또 좀 이렇게 설계를 구상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시간 나올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변액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골치 아프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www.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반응의 웹이라서요. 핸드폰으로 봐도 잘 보일 테니까 그렇게 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 요즘 유사상표가요. 네. 우리는 그 월급에 잠이 안 돼. 네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에 잠이 오니? 그래서 유사상표. 또 머니스토리도 뭐 앞뒤로 뭐가 붙어 나오고. 네. 이게 요즘 우리 인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상표에 주의하세요. 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이 방송을 아마 나갈 때쯤이면 2015년 1월 달인 것 같은데 우리 새해 인사 미리 한번 해주시죠, 권대씨. 예, 그렇죠. 예. 자,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이 더욱더 빵빵해지면 좋겠고요. 네. 또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월급에도 그죠? 올해보다 더 쿨쿨,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머니스토리 TV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니 스토리. 여러분들의 돈 이야기, 돈이 되는 이야기, 돈이 되는 정보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뭉치 꼰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